역사적으로 패권국과 도전국이 부딪힐 때 그 접점에서 거대한 산업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중국이 5% 성장률이라는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가지려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의 정답이 겹치는 곳, 바로 그곳에 2026년 부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를 알면 돈이 흐르는 길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보고 중국 이제 끝났나?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중국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5일 마무리된 중국의 지방 양회 결과를 보셨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전체 31개 성과시 중에서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21곳이 올해 성장 목표를 작년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예전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다가오는 3월 전국 양회에서도 중국은 5% 성장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4.5%대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내걸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중국 힘드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집중입니다.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효율적인 지방 건설 경기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살을 깎아내고 그 돈을 오로지 근육을 키우는 데 쏟아붓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키우려는 그 근육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 하고 중국이 죽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그 치열한 전장, 바로 AI와 첨단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것입니다. 핵심 열쇠, 그것은 바로 압도적인 에너지, 즉 전력입니다. 중국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번 지방양회에서 31개 중 28개 정부가 AI 플러스를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들이 AI를 키우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뭘까요? 바로 전기를 끊김없이 엄청난 양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작년 중국의 전력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일 국가 최초로 10조 킬로와트시를 돌파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미국의 딱 2배 수준입니다. 중국은 지금 전기라는 기초 체력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중국은 이 전력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돈이 되는 3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메모하세요. 1번 원전, 2번 전력망, 3번 ESS입니다. 첫 번째 원자력입니다.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 중국은 가동시간 7,000시간이 보장되는 원전에 올인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110기가와트로 늘려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절반이 중국 땅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력망입니다.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보낼 길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발전소만 짓고 전선은 덜 깔았습니다. 병목 현상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번 15차 5개년 계획에서 전력망 투자액을 지난번보다 40%나 늘린 3조 8,800억 위안으로 잡았습니다. 이 돈이 중국의 전선, 변압기, 송배전 설비 기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세 번째, 가장 주목해야 할 ESS입니다. 전기를 배터리에 담아두는 기술이죠. 이게 성장률이 미쳤습니다. 작년에 47% 성장했는데 올해는 60% 이상 폭등할 전망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시장 규모가 1년 만에 1.6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고요? AI 시대에 전기는 곧 돈이고 이 돈을 저장해두는 금고가 바로 ESS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이 성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한 것은 AI이고 그 AI를 지탱하는 것은 전력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 건너 미국은 어떨까요? 중국이 국가 예산을 쏟아붓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은 기업들끼리 서로 살기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빅테크 4대장의 2026년 합산 캐펙스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7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9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전부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걸 돌릴 전력망, 변압기, 냉각 시스템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중국이 국가가 주도한다면 미국은 자본이 주도해서 똑같은 곳을 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120억 달러를 들여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비밀 프로젝트 볼트를 가동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을 깔려면 구리와 알루미늄이 미친 듯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광물 가격은 이제 쉽게 떨어질 수 없다는 하방
경직성을 정부가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중국은 국가에 명운을 걸고 전력망을 깔고 미국은 900조 원의 돈뭉치와 안보 전략으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교집합입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결국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돈을 쓰는 유일한 섹터, 바로 전력 인프라와 핵심 자원입니다. 이 교집합에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꽃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무작정 AI 두 글자만 붙으면 다 사는 게 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2026년 주식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잔인하게도 차별화와 실적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스토리만 있는 AI 주식에 올라탔다간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구경만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은 냉정합니다. 숫자가 찍히는 놈만 데려갑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실적 기반의 AI 인프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전, 전력망, ESS, 그리고 히토류, 광물, 이들은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수주잔고와 매출로 증명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미중 양국이 앞다투어 싸우고 있는 섹터는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전략,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BAI 가치주의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AI만 보는 동안 저평가받지만 돈은 잘 버는 기업들의 메이저 세력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1월 15일 영상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당신의 자산은 10년 동안 멈춥니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금융주를 보라고 상세히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KB금융, 하나금융지주, DB손해보험, 삼성생명 결과가 어땠죠?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40%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AI와 BAI 실적주 양쪽으로 갈라져서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 제가 화학주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도 똑같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포트폴리오는 양동 작전을 써야 합니다. 한 손에는 AI 인프라를, 다른 한 손에는 확실한 현금을 버는 가치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숫자를 믿고 교집합에 주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통찰력을 가지신 겁니다. 본질을 이해했다면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신호로 말이죠. 다음에도 리포트와 뉴스 수천 페이지 분석해서 딱 핵심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